LG U+ 사례로 보는 테라폼 운영 전략이라는 주제로 LG U+ 김재준 책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LG U+의 김재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클라우드 COE라고 하는 조직에 속해 있고 실제 저희 U+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 거버넌스와 데브옵스 솔루션 등에 대한 도입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LG U+에 대한 그 인프라에 대한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그 테라폼 도입과 관련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 저희가 LG U+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클라우드 도입은 좀 늦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캐치업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솔루션들을 검토했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IAC 도구로서 여러 도구들이 있지만 이 테라폼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인프라를 모더네이션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테라폼에 대한 어떤 그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 저희가 2020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이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고요. 실제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예제들을 갖고 활용해 보면서 실제 이게 진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기술적인 검증들을 하게 됐고, 21년부터 실질적으로 쓰게 되었는데, 실제 저희 그 조직 내에서 한 팀에서 이제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한번 설계도 해보고 또 구현까지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단위 워크플로우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22년에 들어서서 실제 뭐 개발, 운영, 품질 같이 여러 조직들과 협업하는 구조 체계 내에서 테라폼을 운영해 보자라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됐고, 현재 저희가 지금 요 정도 요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내년이 되면은 이걸 조직 전체적으로 전사를 확대를 해서 실제 그 테라폼에 대한 표준화라던가 거버넌스를 좀 체계화하고, 또 이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구성원들이 좀 그 상향 표준화된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지금 발전시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천천히 이 과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저희가 그 테라폼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게 검토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인데, 이 리소스 어떤 그러면 그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현행화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복 업무의 자동화가 필요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프라를 초기 설계를 하고 이게 서비스까지 런칭된 시점이 되면은 실제 설계 결과랑 인프라 구축 결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검토하는 리뷰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스트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이 각각의 리소스들의 여러 옵션 값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 도큐멘테이션으로 그냥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프라의 어떤 클라우드 도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인프라 규모도 계속 증가하게 됐거든요. 증가하다 보니까 인프라 구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어질리티가 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서 어질리티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라든가 서버 데이터베이스 보안 서비스와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마다 이 정책들이 상이하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좀 관리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 IAC 도구인 테라폼을 도입을 검토하게 됐었고요. 이 검토하는 과정 중에 실제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기존의 구축된 인프라 형상을 테라폼으로 좀 만들어 보면서 이게 정말로 도구로서 쓸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게 됐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설계부터 구축까지 테라폼 코드화 진행하게 됐는데, 우연찮게도 저희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서 저희는 GCP랑 AWS 두 개를 쓰고 있는데 둘 다를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도 되고 AWS 되니까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두 개의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얻었고, 이걸 갖고 이제 실질적으로 확산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저희 자사 표준만의 인프라를 표준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런 아키텍처들을 템플릿화해서 코드화로 마련해 놓고, 또 이런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각각의 리소스에 대한 필요한 영역들을 모듈화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만드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운영에 필요한 뭐 정책들이라던가 보안 정책들을 컨피그레이션 코드를 통해 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 저희가 끝난 작업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고, 요거를 계속 빌드업을 지금 진행하면서
전사적으로 이거를 확대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테라폼을 단순히 오픈 소스가 아니라 이 테라폼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20년부터 해가지고 짧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저희가 원하고 저희 조직에서 원하는 인프라를 구현하고 또 이 IAC라고 하는 영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계기는 이 테라폼 클라우드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한 10가지 정도를 저희가 추렸거든요. 그 10가지 중에 이 5가지보다는 이 밑에 5가지가 좀 더 역할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이 워크스페이스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 개발자 혹은 운영자 간의 업무 분리를 좀 할 수 있게끔 그 롤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리모트 스테이트라고 해서 각 리소스가 갖고 있는 상태 값들을 참조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구현하진 않고 테라폼 클라우드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인프라도 버전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테라폼 클라우드를 통해서 버전 관리할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업무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정책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을 공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크리덴셜 값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 테라폼 클라우드 도입하게 된 계기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에 요구되는 인프라 형상들을 코드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얻는 이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사한 인프라 환경들을 공통적으로 하면서 반복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듈화를 통해서 인프라에 대한 버전이나 각층 그 인프라에 대한 레이어별로 공통 기능으로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게 클라우드의 장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유연하게 인프라 구성을 변경하거나 또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테라폼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게 인프라의 현대화가 되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에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를 같이 테라폼과 결합했을 때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테라폼도 결국에는 랭귀지다 보니까 코드 구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굉장히 또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 구현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도입을 하시면 사용하는 것이 매우 좋을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개발과 운영 간의 협업 체계가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테라폼을 그대로 인프라 구성할 때 하시겠다고 하면은 거의 헬게이트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테라폼을 쓰고 운영까지 가려면은 그게 적절하게 각 역할별로 사람들한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협업 체계가 없이 그냥 개발해서 만들어 쓰겠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 사람이 어떤 슈퍼 개발자에 의해서 모든 정책들이 좌지우지되고, 결국에는 테라폼을 안 쓰고 그냥 기존 방식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테라폼을 쓰시더라도 개발하고 운영 혹은 다른 부서들 간의 협업 환경은 꼭 갖춘 상태에서 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테라폼 자체가 국내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조직들의 레퍼런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적으로 아레나를 어떻게 나누고 테라폼을 어떻게 운영하고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들은 레퍼런스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은 이런 발표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리소스를 미리 코드로 준비하시면은 전체 인프라 구성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또 클라우드에 대한 엔지니어링 역량 같이 가시면은 최적화라던가 트러블 슈팅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 잘 작성된 모듈은 일관된 품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워크스페이스 관리를 통해서 리소스에 대한 생성 그룹 관리라던가 그다음 업무를 좀 세분화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테라폼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유플러스가 지향하는 그 인프라 현대화는 이 클라우드에 대한 이 개발 환경을 누구나 쉽게 빠르게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표준화된 구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불필요한 검토 과정을 최소화하면서 인프라 변화에 대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확장 가능한 구조의 환경이 저희가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테라폼을 쓰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저희 이런 과거 경험, 이런 저희가 그 테라폼을 활용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저희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결국에는 템플릿과 모듈이었습니다. 그 템플릿이라고 하면은 이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사에서 쓰고 있는 표준 아키텍처들을 미리 템플릿으로 구현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공통 리소스들을 묶음으로써 모듈로서 이제
적용하면서 거버넌스와 컨시스턴시를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플랫폼이 이제 데브옵스 개발 환경 자동화 플랫폼이라서 UCMP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좀 이름은 거창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좀 빠르게 딜리버리하고 또 개발자들이 좀 개발 환경에 개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1시간 내에 클라우드 기반의 데브옵스 개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큰 목표를 갖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게 저희 조직의 KPI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렇게 저희가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개발자가 조금 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개발 서비스 개발하는 데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특징은 이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어떤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운영 체계 등을 저희가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설치 과정들을 자동화해서 개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프 서비스 기반으로 인프라 코드 형상을 실제 개발자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도커 파일 없이 그냥 컨테이너 빌드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CI/CD 파이프라인과 통합할 수 있게끔 해서 실제 개발자에게 필요한 모든 대부분의 환경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UCMP가 이제 사용하는 해시코프 프로젝트들이 좀 많은데, 그 테라폼 외에도 컨테이너, 그러니까 VM을 굽기 위한 패커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VM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노마드, 그다음에 SSH 헬퍼라던가 시크릿 관리를 위한 볼트, 그다음에 컨테이너 자동 빌드를 위한 웨이포인트를 저희가 적절하게 구성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외에도 또 다양한 솔루션들 사용하고 있긴 한데, 해시코프가 좀 이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부수적인 제품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유즈 케이스를 많이 얻긴 힘든데, 막상 사용해 보시다 보면은 이 클라우드를 같이 결합했을 때 많은 이점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테라폼 말고도 이런 여러 작품들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은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UCMP 구성도인데요. 실제 저희가 플랫폼 내에 이 데브옵스 카탈로그라고 해서 진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실제 개발자는 사용 신청해서 테라폼 코드를 부여받고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실제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자는 특별하게 클라우드에 대해서 뭔가 검토하거나 혹은 필요한 환경들을 사용할 필요 없이 제공되어 있는 표준 인프라 갖고 개발하고 서비스 특징에 맞게끔 리소스가 필요하면은 코드 변경을 통해 가지고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개발 환경 자체를 다시 별도로 꾸리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서비스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일일이 직접 인프라를 생성할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진 템플릿을 갖고 별도의 휴먼 에러나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바로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에서 인프라 템플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된 기반 위에 CSP에 대한 크리덴셜과 네트워크 정보나 VCS 구성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은 인프라 프로비저닝과 함께 CI/CD 파이프라인이 같이 제공되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는 저희 몇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인데, 자주 사용되는 리소스에 대해서 모듈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 모듈들을 잘 쓸 수 있게끔 테라폼 레지스트리를 통해 실제 모듈들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운영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워크스페이스를 분리를 통해 가지고 환경별이나 인프라 영역별로 각각의 필요한 영역들만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해서 변경상에 대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접근성을 좀 강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서비스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는 저희가 그룹핑을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실행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서 총 4가지의 목표를 갖고 프로비저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소스 구조상에서 루트 디렉토리 안에 환경별 디렉토리를 나누고 그다음에 모듈 디렉토리를 나눠서 실제 저희가 자주 사용되는 리소스라던가 혹은 자주 변경이 되는 리소스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운영팀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 개발팀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눴고요. 실제 한번 저희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인프라를 만들게 되면은 큰 변경 사항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저희가 그렇게 많은
변경, 인프라에 대한 변경에 대한 니즈가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직적 특성을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지만 자주 잘 쓰지 않는 리소스는 따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실제 운영에 대한 편의성을 많이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를 기반해서 저희가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여러 가지 모듈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모듈들을 이 각각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참조할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특성과 아레나를 좀 반영을 하시면서 디렉토리 구조라던가 이 배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이 테라폼을 확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브옵스를 어떻게 도입을 여러 고민을 하실 텐데, 이 데브옵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 이제 자동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동화는 이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부분,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프로비저닝에서의 그 테라폼이 주는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뭐 개발 품질 운영과 같이 이렇게 각각의 사일로한 조직들이나 혹은 각 역할별로 업무들을 진행할 때 결국에는 적절한 피드백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동화가 진행이 돼야 이 데브옵스를 잘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결론은 그러면 이 테라폼이 결국에는 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고 또 시스템의 안전성이나 이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데브옵스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대규모 조직이 이 동일한 구성 파일로 클라우드 에코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개발 라이프 사이클 사항에서 실제 저희가 평가하기 어려운 섀도우 IT의 비용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해서 그런 비용들을 줄이면서 조금 더 개발 과정상의 비용 절감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코드형, 그러니까 폴리시 에즈 코드라 해서 정책들도 코드로 기입을 함으로써 어떤 전사적인 보안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를 일관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유플러스가 테라폼을 도입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도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준 책임님 발표 감사합니다.